윤태곤의 눈. 네. 뉴스의 이면과 행간까지 꿰뚫어보는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총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 최근 한일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랑 워낙 잘 아시는데 제가 이거 뭐라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민망합니다. 많이 여쭤보고 그럴게요. 이 총리가 어제 오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카타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입니다. 바로 총리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챙겼대요. 그 여정이 길었을 텐데 8박 10일간의 순방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총리 출국할 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타르 이 4개국하고는 아주 급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가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톱 외교다. 우리는 나하고 총리가 투톱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었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비슷하게 이제 10일 날 출국해서 16일 날 입국했는데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 요 아프리카를 다녀온 것 때문에 한국당 쪽에서는 비슷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두 사람 다 이제 정의치에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면은 그게 오히려 상대 쪽에서 볼 때 우리가 찌르니까 한국이 막 흔들리네?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온 것은 잘하셨다.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만약 일본이 우리한테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반응 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교는 이게 다 중요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다녀오신 것은 잘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는 좀 조국 수석을 필두로 해서 좀 강하게 나갔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낙연 총리 들어오셨고 강경화 장관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외교 쪽인 게 풀리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들이 특사 이야기 꺼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이낙연 총리 추천하고 정동영 대표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 추천했다는데 대통령께서는 당장 특사로 이게 성사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두 사람 정도면 적임자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면이 풀릴 때. 이 총리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출신에다가 한일의원연맹 오래 활동했는데 일반에는 그렇게 썩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특별한 것이 아베 총리하고 일화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이면 무려 14년 전이죠. 아베 총리가 장관 한 번 지내고 쉬고 있을 때 서울에 그냥 개인적으로 쉬러 왔나 봐요. 서울에서 삼청각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우리 정치인들 몇몇하고 같이 소주를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주를 마실 때 이제 이 총리가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한평 영광의 국회의원인데 그 가까이 지역구에 이제 우리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지역구하고도 가깝고 고향하고도 가까운데 그 소록도의 일제 강점기 당시에 좀 인권 탄압을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자기 나라에서 탄압했던 한센병 환자들한테는 보상을 하고 또 그 당시 식민지였던 대만 쪽도 보상을 하는데 한국만 빠져 있다.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베 총리가 잘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니 그 다음 해에 관방장관 말하자면 넘버 2가 돼가지고 그렇죠. 법안을 본인이 이제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 문제가 이제 우리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한테 해결이 됐다. 그게 참 아름다운 일화죠. 일화로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믿을 분들 많을 텐데,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 세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좀 이렇게 못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고, 또 부인, 악기의 여사도 한류 애호가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총리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 총리 재임하면서도 이호 여사님 서거했는데 일본 민주당이죠.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조문 온다고 하니까
이 총리가 계속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는 시간을 알아서 상가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토야마 총리하고 아마 막걸리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됐든 지일파이고 일본의 좋은 인사들과 교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상용 대사도 뭐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그럼요. 대사 하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아주 분인데 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께서는 물론 총리가 가시면은 사전에 무슨 대개는 좀 바닥을 깔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물론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대통령 생각 이런 것 같아요. 당장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가 간다든지 정상회담을 한다 해가지고 한 방에 이게 다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밑에 이제 준비가 있는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언젠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일 양국 다 뭔가 카드를 더 꺼내고 대화를 시작할 때가 분명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낙연 카드는 그때 유의미한 게 아닌가. 이 총리 순방 중에 기자들이 한 대여섯 명 따라간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 기자들이 타지키스탄이나 카타르 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 국내 일에 대해 가지고 원래 가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물어봤대요. 네. 뭐라고 할 겁니까? 조국 수석이 뭐 죽창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못 봐가지고 뭐 아직 못 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네라고 계속 미뤘다. 그 이해되죠. 기자들도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설마 이분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이야기하면 이게 대서특필 될 건데 말하겠냐? 안 할 거다라면서도 물어보는 기자들 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8박 10일간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일본 문제에 대한 게 계속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안 본다라고 하면서 뉴스 다 보고 있는 거 조국 아니겠습니까? 수석이 한 것을 몰랐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알지만은 저는 뭐 조국 수석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일본에 맞서서 공격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한국당도 안 하고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라도 나와서 한번 한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뿌듯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뭐 창과 방패 또 이제 공격과 대화가 있다면은 또 이낙연 총리는 대화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 그렇죠.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총리한테 어쩜 정치적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잘못하지 않는 것 이상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리가 뭐 사고나 잡음이 안 나면 잘한 거지 대통령하고 정부는 일 못했는데 총리가 일 잘했다. 이런 그림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는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리스크도 있죠. 우리가 뭐 지일파, 협상 이런 접근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거나 또 강경한 정치인들한테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리턴도 없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어느 월간지하고의 이제 인터뷰에서 꼭 이 국면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시기적 모멘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일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아기토 일왕이 4월 30일에 퇴위했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5월 1일 즉위해가지고 일본이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축하연,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공식 취임식이 10월 22일이래요. 그럼 이때는 수교국 국가 원수 등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부른다. 그럼 우리 바로 옆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혹시 모르겠는데 대통령 못 가시면 총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뭐 가야죠. 그렇죠. 네. 외교 전쟁, 경제 전쟁은 경제 전쟁이고 이것도 이웃 나라에 아주 경사니까 10월 22일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또 가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자기들 잔치하는데 그 이전에 뭔가 좀 풀길 바랄 것이고 그런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겠죠. 이런 사태가 풀리는 거 하나.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원래 황교안 그 대표하고 1, 2등으로 가는데 황교안 대표가 파트너가 지금 요즘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라서 자기도 약간 주목을 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한 번으로 또 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뭐 오늘 아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각을 하는데 이낙연 총리는
유임한다고. 조금 더 예, 좀 더 그러니까. 유임한다고 그럼 하는 10월 것은 20일 이때는 10월 여전히 20일도 총리지 대비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는 투톱이라고 하셨으니까. 투탑이라고 예.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든 이낙연 총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완전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다. 뭐 지휘파다. 해결사 뭐 이런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겠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 홍보도 잘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나 어떠한 물밑 대화를 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풀어나갈 책임은 이낙연 총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임되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저도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이 더 예, 거의 남아서 뭐 하는데 예. 지금 아베 총리가 사실 저는 이번 참여연 선거가 현재 의석보다도 내석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들은 승리했다. 뭐 개헌선 어쩌고 하는데 특히 이번 총리 아베 총리가 이제 사연임 2024년까지 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꿈틀거리는데 그건 잘 될까요? 그거는 뭐 일본에 달려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뭐 저도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만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야당보다도 더 지리멸렬한 게 일본 야당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거기는 뭐 다른 당들 다 합쳐도 6% 그러니까 같은 여권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야당들 같은 경우 6% 뭐 10% 이런 식이니까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은가 싶어요. 또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대한 부재 자민당 내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경고하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